위로 붕 뜨면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로. 네, 안녕하세요. 토목 엔지니어 돌종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있는 보도교 붕괴 사고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도교는 아니고 보도교 위에 있는 지붕 붕괴 사고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기사를 접하고 보도교가 무너졌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처음엔 이 사진만 봤거든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보도교라고 하기엔 너무 부재들이 너무 얇고 해서 교량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아무튼 알래스카에 있는 이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도교에 이 지붕입니다, 지붕. 여기 이제 보도교 위에 지붕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붕이 이제 바람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떨어지자마자 이제 고속도로 당국에서 이거를 치우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지붕 위에 이제 이 목재로, 그죠? 목재, 널판지 같은 걸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합판이 아니라 이런 진짜 그 널판지 좁은 거, 그걸 갖다 이렇게 위에다가 지붕에다 씌워놨나 봅니다. 이쪽은 좀 뒤집어져 있고요. 이쪽은 뒤집어져 있고, 이 부분은 지금 그대로, 요쪽이 이제 지붕이고, 요 밑에가 이제 교량 위에 올려져 있었던 건데, 교량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교량 자체는 되게 뭐랄까, 날씬하게 생겼고, 아무튼 교량 자체는 상당히 디자인이 잘 된 것 같은데, 위에 이제 이 지붕이 계단에서부터 이렇게 지붕이 쭉 올라가서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바람이 불어갖고 떨어져 버린 거죠. 요거는 지금 깨끗하게 치운 상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교량이 어디 있냐면요. 알래스카인데, 요 앵커리지라고 알래스카의 요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미국이고, 뭐 캐나다고 막 이렇겠죠. 여기.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가 있고,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이 보도교가 있는데, 거기를 이쪽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이걸 건너 다니는 아마 교량인가 봐요. 그래서 이 지붕까지 씌워놨고, 뭐 알래스카 하면 눈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뭐 미끄러지거나 뭐 이런 안전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구글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이 있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보이네요, 여기요.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철조망으로 돼 있어요. 요거는 아마 학생들이 뭐 고속도로에다 뭘 던질까 봐 막아놨고, 우리나라에도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교량에는 이렇게 투석 방지망, 뭐 말은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이렇게 뭘 던지지 못하도록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2009년 사진이고요. 이게 2011년, 최근 거가 2021년 게 있나 보네요. 2021년 거가 나와 있는데, 해상도가 더 좋아서 잘 보이네요. 근데 결국은 이제 문제가, 이거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국 연결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뭔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고 볼록 튀어나와 있는, 아마 이게 이 기둥을 연결하기 위한 어떤 저기 같은데, 이 사진들을 자세히 보면, 사진들을 제가 쭉 다운로드 받아놨거든요. 요게 이제 고속도로, 일단은 고속도로 차가 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갓길이나 아니면 중분대 쪽에다가 이렇게 밀쳐놓은 것 같아요. 지붕이 완전히 없어져 있고, 지붕이 지금 뒤집어졌죠.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지붕 쪽이 무겁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져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자, 아까 그 로드뷰에서 봤지만 이렇게 평철이라고 그러죠. 평철을 용접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기둥을 이제 어떻게 붙인 것 같은데, 용접을 안 했거나 용접을 했는데 뭐 불량이 있거나, 아니면 볼팅을 했는데 볼팅에 뭐가 부족했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구조물은 연결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성수대교도 연결부가 용접 불량에 의한 피로 파괴에 의해서 떨어진 거고요. 대부분의 사고들이, 붕괴 사고들은 그 상당수가 연결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건데, 이 연결부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지붕이 있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쫄대라 그러나, 아무튼 좁은 우리 맞바닥에 쓰는 것처럼 그런 목재들을 이렇게 지붕 재료로 썼고,
요 각관인데 아마 각관이 지금 사진 각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각관이 종방향으로 길고, 그러니까 그 교량 진행 방향으로, 육교 진행 방향으로 길고, 이쪽 좀 좁아 보이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횡방향으로 보통 하중을 지지해야 되니까 거꾸로 돼야 할 것 같긴 한데 사진 각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 여기 보는 요 각관은 정사각형 같은데 얘는 왠지 그 직사각형 같죠. 얘는 왠지 이쪽이 좀 좁아 보이긴 한데 아무튼 그거는 한번 봐야 될 거야. 여기를 보면 또 얘는 정사각형처럼 보이네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볼팅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길이 방향으로 볼팅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교량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이렇게 교각이 있었죠. 이렇게. 그럼 요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교량이 간다 그러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지금 길쭉하게 이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길쭉하게 돼 있는 애가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아직 붙어 있는 거기에 이렇게 돼 있었고 이상하건데 이렇게 사각관이 아마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뭔가 연결을 하는 거를 이렇게 볼팅을 했거나 이제 볼팅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아마 연결이 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팅을 여기에 이제 이건 위에서 본 거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좀 복잡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요트 밑에 평철에 볼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이게 밑에 바닥에 붙어 있는 평철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볼트를 용접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를요. 용접을 여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저 위에 거 요거 좀 각관 그걸 구멍을 이렇게 내 가지고 각관 이렇게 있는 거 이걸 이렇게 하고 여기다 너트를 끼워야 되는 거죠. 너무 길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너트를 채워. 이거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용접을 하다 보면은 나사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코팅을 딱 했어요. 그럼 밑에 이게 평철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게 용접을 하면은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판이 여기에 이렇게 밑에 딱 밀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판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스터드 건이라고 그래갖고 전기를 통과시켜갖고 여기를 순간적으로 높은 온도를 만들어갖고 딱그 붙이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걔도 이렇게 붙이면 여기가 이 옆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그 구멍을 좀 더 크게 뭐 물론 여기 이제 위에다 붙이는 거 구멍을 이렇게 크게 뚫으면 되죠. 이렇게 크게 요걸 용접한 걸 고려해서 크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더 내리면 되겠죠. 그 대신 이제 너트나 이런 것들을 와셔 이런 것들 더 큰 걸 쓰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기 이제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이제 볼 수가 없고요.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됐었든지 파손이 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모양으로 해놓고 용접을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용접을 할 거면 이런 판때기가 있을 필요가 없죠. 용접을 할 거면 만약에 용접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했겠죠. 그 용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접이라는 게 현장에서 용접을 하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 그 용접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긴 하죠. 교량 바닥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은 아까 저기 평철이 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철이 없다 그러면은 뭐 아마 물도 일로 물이 흐르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서 고여 있고 그런 거를 피하려고 그러면 평철을 하나 놓고 그냥 이렇게 용접을 하고 필렛 용접을 하겠죠. 하고 그러고 그냥 각관을 여기다 놓고 그죠? 각관 두께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를 용접하면 되겠죠, 뭐. 여기를 안쪽은 용접이 안 되죠, 당연히. 바깥쪽만 용접해도 상당히 튼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쉬운데 이게 현장에서 용접하기가 뭐 필름 용접이니까 이렇게 용접 기온 이렇게 표시합니다. 형, 현장에서 용접하기가 쉽지 않으니 뭔가 볼팅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사진들을 보다 보면 이건 이제 위쪽에 있는 지붕 쪽이고요. 교량도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지금 강교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요 부재는 뭔지 모르겠어요. 요 부재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당히 날렵하고 이 위쪽을 좀 줄여서 만든 것이 독특한 형태입니다. 이쪽에 지금 합판, 이제 요거 방수 본 것 같아요. 밑에가 목재가 있다 보니까 아마 시트 방수지를 위에다가 깔고, 그러니까 지붕을 만든 거죠. 요거 이제 철조망 있는 게 보이고요. 그냥 뭐 철조망이더라고요. 철조망. 그냥 이렇게 그 뭐죠? 화학 재료로 된 그런 망 같은 건 아니고 철조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조망으로 보이죠. 이렇게. 근데 여기에 분명 이제 구멍이 있거나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멀어서 잘 안 보이고요. 멀어서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 사진 조금 위에만 찍었으면 여기 밑에 바닥에 그 밑에 판이 보였을 텐데 안 보이고, 이것도 멀어서 안 보이고요. 아, 여기 있네요. 근데 여기 지금 구멍이 조금 각도가 너무 예각이라서 구멍이 있었겠죠. 구멍이 없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요거를 보면은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 구멍은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꺾이는 바람에. 요 구멍은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요 구멍은 확실하게 보이는데 요게 지금 요게 붙어 있어요. 아마도 여기 좀 약간 나사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런 걸로 봐서는 얘가 관통을 해서 얘도 관통하고 그 밑에 있는 그 교량 위에 이제 붙어 있는 그 평철에 얘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럼 얘기가 좀 되죠. 구멍이 있지만 확실하게 얘가 구멍이 보이진 않는다 하는 얘기고. 아무튼 볼트로 연결됐을 확률이 높은데,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자, 보시죠. 이 사람이 조사를 하려고 그런지 몰라도 뭐 사진을 찍고 있는데, 여기 평철이 보이죠. 평철. 교량에 붙어 있는 평철. 그다음에 평철이 다 보여요. 그런데 이게 뭔가 볼트가 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한두 개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두 개는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 없거든요. 물론 떨어져 나가면서 그게 부러져서 같이 딸려 나갔다? 이렇게 뭐 그렇게 보면은 뭐 이제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좀 애매합니다. 이게 좀 사진에 여기 구멍이 있는지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 안 보이고, 연결부가 제일 중요한데 연결부가 뭔가 약하게 돼 있었던 거죠. 이게 평철들이 쭉 있는데 여기 뭐 한두 개라도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 색깔로 봐서는 뭐 아연 도금을 한 것 같죠. 뭐 도장하는 것보다 이제 아연 도금을 하는 게 용이하죠. 편하죠. 자, 요거는 이제 로드뷰를 본 거고, 아까 사진들을 쭉 봤고요. 자, 이거를 제가 사진을 또 하나 보다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완전히 떨어진 게 있고, 그다음에 요거 보면은 요 사진도 보면은, 그죠? 여기서 좀 사진이 뭐 가까이서 찍은 게 아니라서 그러는데 요런 부분들 보면 평철이 쭉 옆에 있는 게 보이죠? 요게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여기로 떨어진 건데, 여기로 떨어진 건데, 여기에 볼트가 전혀 안 남아 있고, 볼트가 아예 딱 태우 용접 같은 걸 했었는데 그게 툭 떨어지면서 그냥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러면 거기가 어떻게 그 연결할 방법은 사실상 용접으로, 그러니까 평철과 평철을 용접했을 수도 있겠죠. 그 평철과 평철을 용접했으려나? 뭐 이렇게 용접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 궤랑 바닥이 여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남아있는 요 평철 이렇게 있고, 각관이 이렇게 있고, 각관에 이게 붙어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근데 요 크기가 이제 저희가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요 크기가 똑같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트를 해갖고 여기 너트를 채웠을 거고, 만약에 요 크기가 이렇게, 그죠? 좀 작았다 그러면은 여기를 용접했을 수 있겠죠. 여기 요 부분을. 그러니까 평철도 이 교량 바닥판에다가 상면에다가 이렇게 용접을 하고, 얘도 네모나게 해갖고 용접하고, 근데 여기가 떨어졌어. 여기가 파괴되면서 얘가 떨어져가지고 떨어졌다. 이게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할 이유는 없거든요. 요 판때기가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상. 그냥 여기다 직접 갖다가 용접하는 게 편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얘를 이렇게 용접하기가 어렵다? 되나? 그게 그걸 것 같은데, 그죠? 아무튼 어떻게 이게 연결이 돼서 어떻게 된 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판을 붙이는 거는 이렇게 볼트를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는 안 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파괴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 나왔네요, 그죠? 이 볼트가 보이네요, 여기. 아까 그 밑에서 찍어서 안 보였나 보다. 볼트 보이시죠, 여기? 여기는 완전 떨어져 나간 거고, 여기 볼트 보이죠? 동그란 거 두 개. 어떤 건 한 개 남아 있고, 어떤 건 두 개 남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볼트를 용접을 해갖고 그 위에다가 아까 요 방법이죠. 요 방법으로 한 거죠. 요 방법으로 한 건데, 어떤 건 떨어져 나가고 어떤 건 안 떨어져 나가고. 근데 안 떨어져 나갔는데도 볼트가 남아 있는 부분인데도 뽑혔다?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아니면 볼트 중간이 잘렸나? 그러니까 여기 클로즈업에서 사진을 찍지 않으면 이게 그냥 흔적인지, 안 그러면 이렇게
볼트 중간에 자르는지 아니면 밑에가 잘리면서 이렇게 위에 조금만 남아 있는 건지 그거는 인식이 잘 안 되겠네요. 인식하기가 힘들겠네요, 그죠? 자, 아무튼 요게 그 CCTV에 잡힌 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 지금 트리랏이라는 게 있는데 트리랏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트리랏이더라고요. 뭐 묘목상 그래갖고 뭐 이렇게 묘목을 만들어갖고 파는 곳인가 봐요. 트리랏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면은 로드뷰를 보면은 이렇게 여기 아까 그 트리랏이 있거든요. 트리랏이 있고 여기서 보는 요 트리랏이 보이고 아마도 CCTV가 요건 것 같아요. 여기 CCTV 이쪽 가리키는 게 있고 이쪽 가리키는 거 있고 여기 이제 요거 아마 이쪽으로 가리키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육교를가 찍힌 거죠. 비디오를 같이 보시면 자, 자, 키워서 볼까요? 자, 위쪽을 보셔야 된다. 이 트리라 요 창고같이 생긴 거 저 건너편으로 보이거든요. 위로 붕 뜨면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로. 위쪽으로 뜨면서. 아, 이게 위쪽이라서 너무 더 안 보이나? 차라리 이게 잘 보일 수도 있겠네요. 자, 위쪽으로 뜨면서 떨어집니다. 점프해갖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마치 위쪽으로, 위쪽으로 뜨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떴잖아요. 그죠? 완전히 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방향으로 봤을 때 요량이 되게 이렇게 좁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여기 지붕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철조망이 있으니까 뭐 바람은 통과한다 그러지만 없는 것보다는 바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이 프레임이나 이런 게 그렇게 바람을 많이 받지는 않는 구조인데 왜냐면 뭐 한 2, 3m마다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보면은 그죠?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얘는 뭐 한 2.5m 이상 됐을 거고 높이가. 자, 그런데 이 아까 그 CCTV를 보면 얘가 여기가 떨어져 갖고 위로 이렇게 올라간 장면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제가 보기에는 상향으로 분 것 같아요. 상향으로. 뭐 돌풍, 태풍이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때. 갖고 상향으로 불면서 이 지붕이 면적을 많이 받았겠죠. 그 하중을 많이 받았겠죠. 사실상 이 철조망, 여기 철조망이 있는데 철조망이나 이런 거는 물론 뭐 없는 것보다는 바람을 많이 받겠지만 상당 부분 통과시켰을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얼마 그렇게 많이 되진 않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윗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서 이 면적은 꽤 받겠죠. 그죠? 정방향으로 하면 이 지붕 두께도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방향 풍화중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생겼을 것 같은데 아마 윗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돌풍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교량을 설계할 때도 우리가 뭐 사장교 같은 거 설계하잖아요. 이 영각이라고 그래갖고 그 각도, 그러니까 수평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위로도 부는 방향도 풍화중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상향 하중. 그럼 심지어는 종방향 하중도 있어요. 종방향 하중. 이렇게 교량에도 다양한 각도로 주게 돼 있는데 우리가 위로 부는 방향은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얘는 자중이 무겁잖아요. 무겁기 때문에 위로 불어도 얘를 살짝 들어 올리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원래 무거우니까. 근데 얘가 큰 영향을 못 주는데 얘는 지금 가볍잖아요, 전체가. 가벼운 상태에서 바람이 윗방향으로 불었을 때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상세가. 결국은 상세의 문제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볼트가 있었는지 그냥 야, 위로 들릴 일은 없으니까 이게 자중이 있는데 얘가 위로 들릴 일이 있어? 그러면서 뭐 이런 거를 좀 약하게 놨다든가 뭐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볼트가 체결돼 있으면 웬만해서는 이게 들리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볼트 하나당 받는 힘이 강하거든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량 진행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 그러면은 저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각관이 이렇게 돼 있고 볼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중은 이렇게 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얘가 한 열만 있는 거는 좀 불리하죠. 한 열만 있는 걸 불리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너트가 잘 채워져 있었다면은 들리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얘를 설계할 때 뭐 풍화중이 있으니까 뭐 이런 데 부는 풍화중 이런 것만 해갖고 전단력만 고려했다든가 그랬는데 이게 뽑히는 하중이 왔다? 근데 전단 저항력이 더 약하거든요. 뽑히는 저항력보다. 그래서 좀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 물론 이제 수평력도 있었고 상향 풍화중도 있었다. 뭐 이렇게 보여진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아주 시너지 효과가 나서 아주 안 좋은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건지 저도 상당히 그런 그래서 이걸 제가 퍼플렉시티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난 걸 알고 제가 아예 언론을 구글로 검색해 갖고 찾아보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제가 요즘에는 이 인공지능 앤서 엔지니어라고 그러죠. 이거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개를 한 거죠. 뭐 8개의 기사를 얘가 검색해 갖고 이제 8개 소스라고 나오네요. 8개 소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요약을 한 건데 1월 12일 날 새벽 2시 30분경에 앵커리지 남부에 레빗 크릭 초등학교 근처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보행 육교가 이제 그 육교의 일부가 붕괴된 건데 지붕이죠, 지붕. 지붕과 펜스가 고속도로 위로 떨어졌다. 육교 기본 구조가 제지되는 원전이 나가. 육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본 구조물보다 이렇게 그 약간 우리가 비구조물이라고 그러죠. 그냥 이런 편의를 위해서 뭔가 만들어 놓은 이런 시설들이 오히려 더 위험해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리고 앵커리지 지역에 밤새 강풍이 불었고 고지대에서는 시속 90마일, 145km/h가 넘는 돌풍이 관측됐다. 다행히 이 사고로 부상자는 없었다. 이거 천만 다행인 거죠. 고속도로 위로 지붕이 떨어졌는데 그때 차가 달리고 있었으면은 뭐그 피하려다가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고속도로잖아요. 72년에 건설됐대요. 2020년에 보수 공사를 거쳤고 가장 최근의 점검은 2023년 여름에 이루어졌. 당시에는 특별한 경영이 관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 구조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본 구조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구조물이 아닌 시설들을 될 수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될 수 있으면 저는 그 지붕도 씌우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눈, 비를 막아주는데 사실상 교량 위라서 눈비를 꼭 막아줘야 되나? 그런 거죠. 일반 도로는 눈비 안 막아주잖아요. 근데 교량 위니까 왜? 왜 막아줘야 되는 거죠? 눈비를? 높은 곳이니까 위험하다? 뭐 그런 측면이면은 뭐 다른 방안을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시설들을 세우는 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아무튼 23년 여름에 이루어졌는데 당시에 특별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비슷한 사고가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안성에서 작년 2024년 11월 27일, 28일 날 중부지방에 엄청난 폭설이 왔죠. 그때 요 안성시 공도 만정리 송원육교 여기도 지금 덮어놨잖아요, 그죠? 여기 지붕이 붕괴되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눈 때문에 붕괴됐지만 이때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상당히 많이 붕괴됐었거든요. 제가 검색해서 찾은 것만 해도 10개가 넘었었는데 아마 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그 본구조물이 아니니까 적당히 그냥 설계를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떤 구조물이 붕괴됐다는 거는 설계에 문제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너무 마진 없이 했다든가 아니면 설계에 미스가 있다든가 만약에 설계가 제대로 됐는데 무너질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에는 안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설계에는 기본적으로 안전율이 있어요. 그래서 붕괴됐다는 거는 그 안전율을 넘어서서 저항할 수 있는 그걸 훨씬 넘어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의 다 붕괴가 됐다는 거는 설계 안전율을 못 지킨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얘도 지금 이렇게 만약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으면은 뭐 이 무거운 눈무게와 이 구조물의 머리 쪽을 충격하면 상당히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완전히 꺾여갖고 밑에까지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면 이 사람 키 높이보다 낮게 더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이 지붕이 상당히 주의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주차장 무너진 것도 주차장 입구 무너진 것도 많이 검색을 해놨거든요. 나중에 한번 제가 영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고속도로를 건너는 보도교의 지붕 붕괴 사고를 다뤘습니다. 구조물이 아니더라도 모든 구조물은 안전 검토를 잘 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요번 사고는 영상으로 봤을 때는 상향의 바람이 불었는데 혹시 설계할 때 그 상향의 바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안 했는지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아니면 용접한 부분이나 볼팅한 부분이나 이런 데서 부식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생겨서 붕괴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구조물이 아닌 것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 엔지니어 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